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된 지 오늘로 3일째입니다.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확진자 숫자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00명대 중반일 거다. 어제 확진자 수가 이런 전망이라도 했는데 맞습니까? 아마, 예, 오늘, 주말 검사량이 좀 줄었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아마 2,000명대 중반 정도까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됐는데 이 여파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방역 수칙을 좀 완화시키면서 각종 모임이나 약속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유행 규모는 계속 좀 증가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제 그 당분간 어떤 증가 추세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근데 확진자 이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1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일단은 미접종자들의 이 감염 규모가 훨씬 큽니다. 지금 인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지만 예. 지금 유행 규모, 확진자 규모 상에서는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오히려 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예. 접종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학생층이나 저연령층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접종 자체가 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쪽에서 아무래도 유행이 좀 커지는 현상들이 같이 동반되고 있다고 보는 중입니다. 그럼 60대 이상에서는 어때요? 60대 이상은 아마 이제 예방접종을 받을 좀 시간이 경과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로 인해서 좀 예방접종의 그 면역 효과들이 떨어지는 현상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 요인이 있을 수 있겠군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할로윈 데이 있잖아요. 이것도 예. 일정한 여파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아무래도 각종 모임과 약속들이 많아지면서 접촉이 많아지면 예, 유행은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주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마시면서 모임을 하게 되면 특히 실내에서 네. 그런 경우는 위험성이 좀 커지니까 그런 영향은 당연히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돌파 감염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던데 뭐 2만 건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돌파 감염은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증가할 겁니다. 이게 예. 접종 완료율이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전체 국민들 중에서 이제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70%를 넘어서 75%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전체 확진자 비중에서 백신을 접종하셨던 분들의 감염 비중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한 60% 정도 예방 효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접종을 받지 않은 인구 집단이 한 25%지만 전체 확진자 규모에서는 한 70%는 미접종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예.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러면 또 이 하나, 말씀하세요. 돌파감염 쪽은 예. 그리고 사실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아무래도 미접종보다는 훨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한 90% 가까이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증 예방 효과와 사망 예방 효과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파 감염 자체가 물론 안 늘도록 관리를 해야겠지만 네. 돌파 감염이 느는 거는 아마 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니다. 근데 좀 예,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이 돌파 감염 사례가 주로 특정 백신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그 백신 접종 시점과 연관성이 더 큰 겁니까? 일단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주도적인 영향은 백신 종류보다는 하나는 이제 좀 시점적 영향이 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한 6개월 정도가 경과되면 백신의 효과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이 크다. 예. 예, 그리고 또 역시 환경적 요인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좀 밀폐된 실내에서 좀 위험한 활동들이 많아지면 예. 거기에서 지금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걱정거리가 이제 독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트윈데믹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느 정도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계절 독감은 매년 한 11월부터 한 2월 정도까지가 유행 기간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계절 독감이 같이 발생하게 되는 거는 계절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이제 마스크 쓰기나 손 씻기 같은 이 방역 수칙들이 계절 독감을 차단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는 계절 독감의 유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허, 예. 그래서 금년에도 좀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지키고 있는 방역 수칙이나 계절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수칙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년처럼 유행이 거의 없었던 그런 효과들이 좀 동반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백신, 그러니까 독감 백신 예방 접종률은 예년보다 좀 낮다고 하던데요? 예, 작년보다는 조금 낮은데 이대 접종 아직도 접종을 좀 하고 있어서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계절 독감 같은 경우는 고령층들에게 좀 위험한 경우라서 예. 사실 계절 독감 자체의 예방 접종률을 이 성인층이나 청소년층까지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혹시 고령층의 경우에는 좀 위험하시니까 예. 좀 이 계절 독감 예방 접종도 함께 좀 받아주실 것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비상계획 발동 계획과 발동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그 논의 사항이 어떤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지금은 계속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저희 의료 체계의 여력을 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게 제일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아직 50%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이런 중환자들의 어떤 발생들이 증가하면서 저희 의료 체계 여력을 잠식해서 이 의료 체계 붕괴나 실패 같은 게 일어날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네. 그때 말씀하신 그 비상계획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제 4월째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너무 빠른 감은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좀 이제 방역 수칙이 약간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현상들도 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당국에서 보기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마스크를 벗는 경우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예방접종이 1차적인 안전망이라 그러면 마스크가 거의 최종 방어선을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마스크를 벗는 환경 자체가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이렇게 음식을 드시거나 술을 드시거나 할 때는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고 네네. 예, 그런 경우가 특히 뭐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가 모여서 좀 크게 떠들고 이러는 자리라 그러면은 위험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날씨가 좀 싸늘해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환기의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밀집도를 좀 지켜보면서 실외에서 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좀 국민들께서 이제 위험도가 어떤 상황에서 올라가는지는 좀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려하면서 좀 슬기롭게 생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일부에서 이건 좀 문제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 패스 적용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부분은 계속 동일하게 저희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있는데 다소 좀 위험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요 전환 과정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헬스장의 경우에는 좀 전까지는 저희가 빠르게 달리는 걸 금지시켜 놨었고 그리고 집단이 다 같이 모여서 뭐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도 금지를 시켜 놨었습니다. 예, 그리고 인원도 통제하고 있었고요. 이제는 빠르게 달리기도 되고 집단 운동도 되고 샤워실도 이용할 수 있고 인원 통제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난 4차 유행에서도 실내 체육시설은 상당히 많은 환자가 나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 과정에서는 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전환을 시켜서 안전도를 좀 확인하고 이후에 이 방역 테스트를 해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좀 계속 양해해 주셔서 부탁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과 함께했습니다.